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원자 반지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원자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으면 주변의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률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원자 반지름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정의했냐? 원자 반지름이란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이 있겠죠. 이때 이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정의한다가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다. 수소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겠죠. 자, 이때 이 수소 원자가 똑같이 하나 더 있어서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건 H2 분자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 두 원자 사이에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있을 거고요. 핵 간 거리. 이때 핵 간 거리의 절반,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을 때 이 핵 간 거리의 절반만큼이 원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절반을 반지름으로 정의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사항은요.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두 원자가 결합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18쪽 원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18쪽 원자는 애시당초 원자 자체가 혼자서 안 정하기 때문에 원자들끼리 결합을 안 하거든요. 헬륨 원자 두 개가 결합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18쪽 원자는 다른 방식으로 원자 반지름을 정의를 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건 알 필요는 없고 이번 시간에 하는 원자의 주기성은 18쪽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다룬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같은 족에서 또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같은 족이에요. 그러니까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로줄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생각해보고 이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 알아볼 건데 자,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거 학습지에 필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핵전하 1이고요. 수소의 전자는 전자 껍질 하나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때 같은 족을 비교할 거니까 수소 밑에 있는 원소 비교해야겠죠. 뭐죠? 맞아요. 리튬입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고요. 그다음에 전자 껍질 안쪽에 두 개의 전자, 바깥쪽에 하나의 전자 이렇게 해서 전자 껍질이 두 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이 따라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비교해 볼게요. 리튬 밑에가 누굽니까? 맞아요. 나트륨입니다. 그쵸?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에요. 11번 전자 11개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자, 전자 껍질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채우고 남은 전자 하나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같은 일족 원소들이 비교했어요.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듯이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왜 증가한다라고 말하면 될까? 그렇죠. 전자 껍질이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나면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아래는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같은 주기율표상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왜냐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 봤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주기에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먼저 밑줄 긋고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같은 주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산소와 플루오린을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입니다. 자, 전자 8개 그려줘야 되는데 전자 껍질에 전자를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산소의 전자 배치죠. 원자 번호 8번.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거 비교할 거니까 이번에는 9번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를 그려볼게요. 플루오린. 자, 그랬을 때 전자가 아까보다 하나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루오린의 전자 배치죠. 선생님이 좀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이때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냐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누가 더 클 것 같아? 자, 과연 어떤 게 원자 반지름이 클까? 바로 원자 번호가 더 작은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개념 배웠냐면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을 배웠었습니다. 그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느끼는 핵전화를 비교해 보면 플로린의 핵전화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인력이 강하니까 그만큼 거리가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여기 알맞게 적어야 되는 것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유효 핵전화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면 그만큼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강해지니까 원자가 더 이렇게 바짝 사이즈가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상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표현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즉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줄게요. 왜 커진다라고 했었냐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커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그 이유는 유효 핵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짐에 따라 원자는 그만큼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어요. 자, 먼저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둘게요. 경향성을 파악하고 비교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잘 정리를 해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원자가 있을 때 원자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될 수 있어요. 이때 기존의 원자와 이온 사이에 반지름 크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기 쉽고 양이온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하고 비교를 해볼 거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니까 비금속 원소와 음이온의 반지름 사이즈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원자 반지름과 그 원자가, 이때 원자는 금속이 되겠죠.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었을 때 양이온이 될 텐데 그 양이온 사이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괄호부터 쬐어보면요.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잃는 전자는 무슨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지? 맞아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따라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다는 건 무엇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맞아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함으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듯이 전자 껍질 수가 반지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면 만큼 반지름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양이온 반지름 비교해 보면 원자의 반지름의 크기가 더 어떻다? 크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11번이고요. 11번이니까 전자 껍질 이렇게 3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안쪽 껍질은 다 채워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 자 11번 전자는 3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고 자, 그런데 이 나트륨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전자 하나를 잃고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핵전하는 똑같고요. 전자가 무슨 전자를 잃냐면 원자가 전자를 잃는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 껍질 2개만 남게 됩니다. 누가 사이즈가 더 크다? 아, 기존의 원자가 사이즈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금속 원소와 양이온 사이의 크기 비교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다? 비금속 들어가 볼게요. 자,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전자를 얻게 되면 전자 껍질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여러분. 전자 껍질 수는 안 변해요. 자, 그러면 사이즈를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 보겠습니다. 전자를 얻어서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핵전하도 같고요. 그리고 전자 껍질 수도 같은데 여기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전자 자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전자를 얻어왔으니까 전자 수가 많아지고요.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이것이 증가합니다. 전자들끼리는 뭐 한다? 밀어내죠. 반발력이 증가한다.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커져요.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가, 여기에서 원자는 비금속 원소겠죠. 비금속인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간단한 게 플루오린이니까 플루오린 원자 번호 9번 원래 플루오린 상태에서 플루오린이라고 하면 전자 9개가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안쪽 껍질에 2개,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차 있어요. 자, 이때 이게 보다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전자 하나를 채우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게
플로린 화이온이죠. 따라서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 하나가 들어왔어. 전자가 들어와서 일가 음이온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사이즈는 어떻다? 자, 먼저 핵전하 그대로고요. 전자 껍질 개수도 같아요. 여기서 달라진 건 뭐다? 네,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자의 수가 늘어났다면 전자들끼리의 반발이 더 심해진다. 전자들끼리의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의 반지름 사이즈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것까지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마지막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표 쳐놨죠. 여기까지 한번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 건 뭐냐면 노란 글씨로 등전자 이온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온들은 다 어떤 원소하고 전자 배치를 같이 하죠? 맞아요.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그래야 안정하니까 본인이 원자 번호하고 제일 가까운 18쪽 원소하고 전자 배치를 갖게 하면서 이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전자 같은 전자수를 가지는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자, 등전자 이온은 다시 얘기하면 같은 전자수를 가지는 여러 가지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때 같은 전자수에서 이 전자는요, 원자가 전자가 아니고요. 전체 전자를 의미해요. 전체 전자의 개수. 이 전체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등전자 이온들 사이에 반지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Q라고 되어 있어서 네 가지 이온 반지름 크기를 비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산소 2-, 플로린 1, 플로린화 이온, 다음에 나트륨 양이온,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이 네 개의 이온을 비교해 볼게요. 뭐를? 반지름을. 자, 이온들의 반지름을 비교해 볼 건데 이 네 개의 이온은 모두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까? 맞아요. 8번, 9번, 11번, 12번이잖아. 이 사이에 누가 있다? 네온이 있죠.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등전자 이온들이라는 거죠. 이 등전자 이온들은 사이즈가 어떨까? 자, 먼저 이 설명을 먼저 보면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진다. 자,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일단 전자 배치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산화이온의 전자 배치. 산화이온은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따라서 플러스 8의 양성자에 의한 핵전하를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요. 몇 개죠, 여러분? 맞아. 2-니까 8개의 전자 2개 더해진 총 10개의 전자를 나타내야 돼요. 전자의 개수 10개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득 찬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로린 볼게요.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입니다. 따라서 가운데 핵전하는 플러스 9가 되겠고요. 산소와 마찬가지로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다? 네, 두 번째 껍질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죠. 플러스 11이고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번째 껍질까지 역시 가득 차 있어요. 바깥쪽에 있던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2번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전자가 다 똑같이 10개의 전자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비교할 건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린 거 실제 여기 그린 사이즈 말고 실제 이온들의 사이즈를 비교해 볼게요. 어떨수록 사이즈가 크냐. 자, 이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원자 반지름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근데 왜요?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지금 보면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해야 되는데 먼저 같은 점은요. 전자의 수가 모두 같아요. 그렇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전자는 모두 10개야. 그런데 이때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바로 가운데에 있는 핵전하가 다른 거죠. 핵전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자 번호 커질수록 핵전하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뜻이죠.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왜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세진다는 얘기니까 훨씬 더 이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했었다.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여기선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크게는 3가지 했어요. 먼저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반지름을 주기성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원자와 양이온, 원자와 음이온 사이의 사이즈를 비교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같은 전자수를 가지는 등전자 이온 사이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잘 정리해서 문제 풀어볼게요.